수사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는 그럼 탄핵 추진에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시죠? 왜냐하면요. 예.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날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만약에 본인까지도 소환이 된다고 하면 그때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소환이 된다. 네, 본인 자체가 예. 소환된다. 예. 그 부분을 분명히 발언을 국민앞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소환이 될지 안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조 장관 부인이 어떻게 이제 소환 조사 된 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치니 안 치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지 이런 전체 검찰 수사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이 정쟁을 공격을 하면 뭐 서로 이게 야당 여야 간의 싸움만 되고 정쟁만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수사를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균형석 의원께 이제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 발제에 대한 아마 토론 시간은 여기에 마무리가 될 건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발제자로서의 어떤 마무리 발언까지 겸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통화의 내용이 이제 결국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화를 했다는 자체로 이게 조국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특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네. 어떤 일반 국민이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도 없었는데 그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국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의 어떤 내용도 결국 수사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서 말이죠. 통화를 하면서 네. 1분 30초 가량 계속해서 여러 차례 신속하게 말해라. 그 지시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빨리 마무리하고 끝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그걸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수사 지시다. 부당한 수사 지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이건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그럼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민주당도 이런 부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조국 법무장관 예. 정말 자기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뭐 토론거리는 아니고 그냥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들어왔어요. 집에 있는 상황에서 자택이니까.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하시는데 좀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그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절 어떤 압수수색의 정당한 압수수색의 어떤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신속하게 해달라, 차분하게 해달라는 발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발언 자체를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이게 두 번째 발제 내용인데요. 바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께서 해주신 그 발제 내용입니다. 자, 발제 취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만큼은 검찰을 개혁하자 이렇게 이제 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검찰 대단합니다. 무소불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이번 조국 가족 수사에서도 이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은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시대와 국민의 그런 절박한 요구이죠.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대체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법무부를 이제 탈검찰하자. 완전히 법무부를 검찰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하자. 이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지 말지, 또 수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수사를 마치고 누구를 어떤 제목으로 기소할지, 수사 도중에 수사 진행 상황을 지금 결정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권한이 집중된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수사는 그냥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이번 전 조국 수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수사는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냥 해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7년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조국 가족 수사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수사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최소 21명 이상의 검사다. 국정농단이 20명인데 이런 얘기가 있고요. 11시간에 걸쳐서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70건 넘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계속 피의사실을 유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 이런 거 아니요. 오히려 더 뛰어넘어서 범죄 사실을 만들어서라도 단죄하겠다. 이런 태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얘기도 쏟아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과거에 인사청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번 조국 가족과 같은 형태의 규모로 특수부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먼지 털기 식으로 수사를 했으면 우리 총장이라도 과연 못하랬겠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찰의 이런 무소불위의 폭주 멈춰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국민의 힘으로 또 알겠습니다. 국회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라는 아까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발제하면서 제가 두 번째 발제 토론대로 넘겼던 이 문제까지 추가로 그럼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내통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제 내통설을 제기한 거죠? 그것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초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뭔가 그때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추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준에서 봤던 것인데요. 그 이후에 주광덕 의원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제 그 위에 생활 기록부를 공개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그쪽에서 나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아니면 교육부 또는 그 학교 관계자 있는데 그럼 누구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그 검찰 수사 관련된 그 상세한 내용들 그 채택 수사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수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여러 아까 유영석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당시 수사했을 때 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고 뭐 배우자가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했다 이런 정말 그 앞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법 사실을 그동안 계속 증명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소해서 이걸로는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별건 수사를 하려고 이것저것을 계속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피사실을 유포해서 또는 특정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자료를 줘서 망신주기를 통해 가지고 부정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닉네임이 아줌마입니다. 닉네임 아줌마분이 통화한 사실을 어찌 자한당은 알았을까요? 의문입니다. 이런 또 이제 의문 제기를 해주셨는데 윤영석 의원님께 일단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나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조사가 끝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뭐 검찰하고 자유한국당에 또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피사실 유포에 관한 부분도 일단 법적으로 피사실 유포를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검찰이 했다는 그런 아무런 지금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고 한 2년 전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의 특검의 수사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피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은 그걸 뭐 아주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 개혁은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계속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검찰을 종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아니, 또 국회가 합의해 추천한다니까요. 공수처의 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행 검찰과 또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칼을 대통령이 다 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법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공수처에서 다 가져와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공직자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를 만들면은 이걸 검찰이 손을 떼게 하고 공수처가 이것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민주당이나 조국 법무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검찰 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검찰권을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에 종속시켜서 그야말로 자기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하고 야당 정치인이나 자기 반대자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이것을 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알겠습니다. 의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정말 잘못된 그런 방향이라고 김관영 말할 수 의원께 밖에 마이크를 없습니다. 드리기 전에 제가 윤영석에게 짧게 사실관계 네. 하나만 좀 확인하고 김관영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어제 이제 중간에 의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주광덕 의원이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 사실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지 혹시 그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제 사실 그 주광덕 의원과도 제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예. 유도 신문에 조국 법무장관이 그냥 자기 스스로 발설을 한 것이다. 전혀 이것을 사전에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주광덕 의원이 정보 사전 정보가 없이 그냥 유도 신문을 한 건데 그렇죠. 걸렸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본회의 질의 중에도 네.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알리바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제 저도 처음에 보면은 알겠습니다. 네.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에게 전혀 사실 정보 없이 질문한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그냥 이렇게 실토를 한 거죠. 네. 김관영 의원님 받아주시죠. 네. 일단 주광덕 의원께서 그 사실을 어제 질문하게 된 경위, 그거는 뭐 제가 그동안 변호사를 해보고 네. 한 여러 가지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뭐 두 가지 통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홍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로부터 직접 거기에 누가 직접 알려줬을 개연성도 있지요. 네. 뭐 그러나 그거는 전혀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루트는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 네. 언론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법조계에 있는 언론들이 이제 검찰들을 취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제 야당 의원에게 근데 왜 보도를 안 하고 야당 의원한테 왜 먼저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검찰 이 보도를 직접 하는 경우가 먼저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예.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먼저 야당이 이거 제기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이게 이 문제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이 조국 장관이 반드시 이 검찰 개혁을 할 적임자냐라고 하는 것은 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네. 저는 검찰 개혁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거를 설치를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점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과사를 받는다라고 느끼면서 검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에 이런 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이 수사를 대충 해가지고 네.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끝난단 말이죠. 기소를 안 해버려요. 네. 이것으로 인한 또 이 국민적 반감도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이 견제하고 통제할 기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윤영석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개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뭐 저도 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이 사법제도 개혁을 같이 이 정치개혁법안하고 같이 이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제가 지난주에 검찰까지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뭐 불법 사보임됐다고 해가지고 뭐 네.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장님과 저를 고발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제가 한 6시간 넘게 조사받고 왔는데 이제 저는
제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이것을 통제하면서 별도의 수사기관 하나 둘러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내용에 보면은 이 수사처장을 임명할 때 야당이 비토권을 갖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 개를 대통령이 손에 쥐고 지금 흔들려고 한다. 그런데 네. 지금 검찰총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검찰 개혁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 장관에 대해서 사임 요구를 하는 거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에 좀 더 앞장서서 나설 필요가 있다. 자, 일부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자, 김관영 의원 말씀까지만 듣고 잠시 광고과 전화로 말씀 듣고 2부에 이어서 그러니까 세 분께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잠시 전화로 말씀 좀 들어주시죠.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기에 하는 내일의 에너지를, 기술을, 가능성을 이어갑니다. 오늘에서 멈추지 않기로 지속 가능한 내일 한파. 나만의 여유와 스타일을 아는 당신을 위한 얼반 럭셔리 SUV 캐딜락 XT5. 지금 최고의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9월 한 달간 프리미엄 트림 기준 산소금 0% 48개월 무이자 할부 18개월 킬 441만원 주유비 지원까지. 저 수영이 추천하는 캐딜락 XT.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비구름이 남부에 머물러서요. 현재는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전부터 전남과 경남에도,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 가끔 내리겠고요. 내일도 제주와 전남, 경상도에 오락가락하겠고 모레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도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왔다는 9번째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자, 아무튼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관 서민수입니다. 고3인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저는 현관 앞으로 나가 미친듯이 박수를 치면서 와 우리 아들 수고했어라고 외쳐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미소를 짓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결국 어떤 내용보다도 부모의 표정, 말투, 몸짓을 신뢰의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딸 정말 수고했어라는 말과 엄지척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여파로 많이 밀리는 곳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인데요. 청담대교 쪽 청담대교 거의 다 가서 4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막 처리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 탄천 나들목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고 이 구간 38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은 청담대교 북단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지금 판교나들목에서 서초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가까이 예상됩니다. 노들길은 대체로 수월한 흐름이고요. 내부순환로는 호문램프에서 성산 쪽으로 정체입니다. 실제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송도 터시아 센트럴 파크3 상업시설 1811-3633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합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터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금요일엔 제3지대. 네, 여야 재선 의원 세 분과 함께하는 제3지대 1부에 이어서 2부도 뜨거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두 번째 발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 진행을 하다가 잠시 중단했는데 이거 좀 마무리를 하고 세 번째 발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는 박홍근 의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윤영석 의원 그 발언 듣고 박홍근 의원 마무리 발언 듣고 세 번째 발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참 국민들께서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네.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조국 법무장 빨리 자진 사퇴하시고 네. 이 검찰 개혁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해야지만 네.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 한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병력을 기피한 유승준이 청년들에게 지금 군대 가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는 그런 장관이 검찰 개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 방향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뭔가 장기 집권을 꾀하고 또 뭔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이런 검찰 개혁 미명하에 이런 걸 추진하지 마시고 예. 정말 정상 국가로 이렇게 좀 뭔가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하는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MBC 미니로 양현주님은 선거 부패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개혁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2408님 검찰 개혁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로 배은하님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뭐 이런 등등 아주 그 많은 문자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박홍근님께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소위 검찰과 내통하지 않냐 부분 먼저 좀 짚어보면요. 네. 자유한국당에 우리는 왜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냐면요. 언론을 통해서 이게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이 어떻습니까? 작은 거라도 그냥 다 이것을 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좋은 먹잇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것을 이것을 야당원한테 소스를 줘서 이걸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추론 중에서 네. 언론이 아니라 이건 검찰이 언론이 준 것도 문제죠. 그것도 피사지 공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에게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피사실 공표도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요.
근 한 달 사이에 저희가 이 피사실 공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92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9번이나 쏟아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 법관에 의해서 판결받으러 하는 헌법의 어떤 규정을 부정하고 피의자의 인권이나 방어권을 또 무력화시키면서 결국은 재판하기 전에 여론에 의해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전형적인 악질적인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검찰개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근에 그 아들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던 장재원 의원도 이런 피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한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기소 전에는 오보가 실제로 있는 경우만, 그런 경우만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바로 잡는다든가, 기소 후에는 그런 죄명이 뭐다, 기소 방식이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이런 것만 공개를 하게 하고, 비공개 소환 문제도요. 이것도 공인의 경우 그동안 그냥 버젓이 했는데 이제는 소환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만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걸 바꾸자는 게 피사실에 대한 우리 검찰개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사람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빼놨어요. 저는 이거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야당을 고려해서 이제 그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넣어 있어요. 마지막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검사 수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들이 이 피사실을 유포하고 나서도 법 위반임에도 알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발하면은 그걸 자기들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고발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그런 빈생형 그런 어떤 그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건 수사권을 다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범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정 정도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꿔야 되고요. 지금 조국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는 형사 판고 강화해서 실제 민생착 그 사건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꼭 드릴 말씀. 약 1km, 80km 예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잠깐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태울 때 원내대표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사가 끝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공수처가 정하지 않고 기소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이거 사실 보니까 유튜브로 크레딧님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대답도 좀 같이 해주세요. 예,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국회에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복수 추천하면 복수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명을 추천을 할 때 국회에서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그 사람이 추천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이런 식으로 7명 중에서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를 7명을 두는데 7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2명의 복수 후보자 모두 야당에 반대하면 사실은 후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죠. 여기 제가 잠깐 멘트를 하면은 이제 공수처장 결국은 2명 중에서 최종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7명 중에 이제 그 추천위원 중에 2명이 야당 위원 몫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5명이 찬성하면 2명 그 최종 후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의 이제 수사처의 검사들을 결국 일반 검사를 이제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일반 검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나 이런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나머지 2분의 1은 그야말로 민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사람들을 검사로 공수처에 검사로 임명해서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 공수처를 이용을 하려는 겁니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왜 이걸 좀 부인하세요? 의원님 그거는 사실 왜곡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2분의 1을 현직 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맞죠. 금방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거 혹시 민변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을 다 제거를 시켰어요. 그좀 한번 법률 한번 보세요. 아니 제거됐다니까? 제가 아니 잠깐만요. 그런 제가 말씀이 없습니다. 바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안은 사실 우리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애초에 수사재판원부에 인사과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원부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여기에 아니 이렇게 됐습니다. 검사도 퇴직을 한 잠깐만요. 이후에 변호사를 활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민변은 그런 이제 분들 중에 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얘기한 거는 현직에 유명. 잠깐만요. 세번 의원님. 가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할까 봐. 세 번째 주제 안 하실래요? 자, 김건영 의원님. 세 번째 주제로 발전 그 당사자인데 뺄까요? 이거 검찰개 계속 갈까요?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박홍근 의원님 마지막 짧게만 말씀하시고 세 번째 제가 그냥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안 민주당 아니라고 보면 될 텐데 이게 원래 공수처장의 인선 방식을 우리는 원래는 국회 소속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의장이 교육단체 대표하고 협의해서 한 명을 선정하면 청문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원래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여야가 이럴 경우는 국회의장이 원래는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 1명 지명하는 것을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됐냐면요.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을 하고 이 사람을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 또 그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나서 또 국회 동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차를 촘촘히 만들어 놨다. 그럼 네. 우리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했다. 김관영 의원은 세 번째 주제를 발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주셨는데요. 취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고 오셨습니다. 네. 물론 가서 나름의 취소의 노력을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당초에 생각한 것만큼 성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오늘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국정연안이 조국 스페셜 문제에 딱 갇혀가지고 한반도 상황이 제대로 짚어지지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께서 사실 이번에 방미를 하시면서 한미동맹 강화, 또 저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방위 분담 문제가 지금 첨예한 협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군사장비 구매 문제를 얘기한 것은 어쨌든지 미국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의 좀 의미는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앞으로의 이 정상회담에서 특히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에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17차례 질문을 받는데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고 심지어 문 대통령